가장 먼저 포인트 벡터 레이어의 단일 심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여기 심볼 탭에 있는 곳으로 가면은 다양한 옵션 설정이 가능하고요. 이거는 여기서 뭐 적용을 이렇게 하면은 바로바로 변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크기를 잠깐 조절을 해두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이 정도로 맞추고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맞춰놓고 이제 바로바로 옆에서 적용되는 거를 볼 수 있게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일 심볼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심볼을 하나의 심볼로 표현하는 건데 뒤에 다루게 될 분류값 사용, 단계 구분 같은 경우에는 이 포인트 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값에 따라서 이 심볼의 크기가 바뀐다거나 색깔이 바뀐다거나 하는 경우로 이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근데 단일 심볼은 이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똑같은 그 값을 똑같은 시각화를 진행하는 걸 단일 심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단 여기 심볼 창을 처음 틀어봤을 때 여기 프리셋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씩 살펴보면은 다이아몬드 블루라고 돼 있는 거 이제 적용을 해보면 이제 마름모로 돼가지고 이렇게 미리 프리셋들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저는 프리셋으로 되어 있는 거는 사실 크게 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이거를 만약에 내가 주로 쓰는 심볼이 있다. 내가 시각화할 때 뭐 자주 쓰는 그런 뭐 표현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심볼을 내가 저장을 해두고 그거를 그때그때 불러와서 쓸 수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냥 이제 필요할 때마다 바로바로 시각화를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단일 심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거를 다시 그냥 닷 블랙으로 바꾸고 여기서부터 한번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처음 단일 심볼 창을 열면은 이렇게 밑에 프리셋들이 있고 그 밑에 색상이 있습니다. 이 색상은 포인트 안을 채우는 그 색상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는 이걸 낮추면 이제 조금씩 투명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겹쳐서 투명도를 낮추면 겹쳐서 볼 수가 있고 크기는 말 그대로 지도에 어떻게 표현되느냐라는 거고 회전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방향을 가지고 있는 비행기 모양이다 그러면 뭐 회전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네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조금 더 상세히 보려면은 마커 안에 이제 단순 마커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색상을 먼저 바꿔볼게요. 색깔을 뭐 저는 임의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색으로 아무렇게나 바꿔도 무관하고요. 저는 파란색으로 채워져 있고 겉에는 눈에 잘 띄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심볼을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적용을 하면은 네, 간단하게 바뀌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지금 포인트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포인트들이 겹쳐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 이거를 1 정도로 줄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또 해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실선의 스타일을 바꿀 수가 있는데 이건 크기를 다시 조금 키워서 해보겠습니다. 실선 같은 경우 이제 펜 없음으로 하면은 겉에 선을 안 칠하는 거고요. 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고 세선은 점선보다 조금 더 선이 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1점 세선은 긴 선 한 번, 짧은 선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거고 2점 세선이 이제 긴 선 한 번, 짧은 선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거를 말합니다. 2점 세선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경계를 표현할 때 어떤 구역의 경계를 표현하고 아니면 공사 지역의 그 공사 경계를 표현할 때 2점 세선을 많이 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획 너비도 마찬가지로 저희 크기를 조절했던 것처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획 너비도 이제 뭐 0.4로 되어 있는데 2로 하면은 더 커지겠죠. 이렇게 되면은 약간 이거를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보다 포인트 외곽선을 기준으로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선이 같이 커지는 거라서 이게 조금 값이 커지면은 안에 칠해져 있는 포인트를 먹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거를 실선으로 하고 0으로 하면은 가장 얇은 선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가는 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딱히 그러니까 두께가 없는, 그러니까 두께가 가장 눈에 보이는 가장 얇은 두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볼 수 있고, 단순 마커 여긴 동그라미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을 또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육각형 이런 팔각별 모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것처럼 만약에 삼각형으로 하고 회전을 적용한다면 90도를 돌리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아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음새 같은 경우는 이거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확대를 해도 똑같구나. 이거를 시각화를 할 때 중요한 게 지금 보시면은 이 마커의 단위가 밀리미터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화면상에서 보이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삼각형이 막 겹치고 겹쳐서 서로 막 하나씩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겹쳐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확대를 조금씩 하면은 이게 개별 점으로 분리가 돼서 하나씩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이 화면상에서 삼각형의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줌인을 계속 축척을 낮춰가지고 만약에 1대1 축적으로 맞춘다. 이걸 1대1로 맞춰서 이 점까지 가까이 가도 이 삼각형의 크기는 그대로입니다. 1대1 축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화면상에서 보이는 길이와 이 현실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시 줄여가지고 막 뭐 8만, 10만 이렇게 해도 삼각형의 크기는 똑같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식으로 시각화를 할 거냐에 따라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단위를 밀리미터로 하실 때는 아무리 줌인이나 아웃을 해도 심볼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나는 심볼 크기를 고정을 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이 단위를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밀리미터가 아니라 지도 단위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적용을 하면은 이게 다 사라져서 삼각형들이 이제 조금씩 확대를 해보면은 조금씩 나옵니다. 근데 이 삼각형은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크기가, 그러니까 삼각형에 내가 보는 크기가 고정된 게 아니라 삼각형 자체의 크기가 고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줌인을 할수록 삼각형이 더 커지고 줌아웃을 할수록 삼각형이 더 작아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지도에서의 단위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EPSG 5186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투영 좌표계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섹션 0에서 기초 부분에서 좌표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투영 좌표계는 대부분 투영 좌표계는 이제 단위가 길이로 되어 있는 거고요. 5186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많이 자주 사용하는 좌표계인데 단위가 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마커는 실제에서 5m만큼의 크기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현실 지도를 넣어보게 되면은 이 지도 위로 이렇게 삼각형들이 뜨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5m를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대략 5m가 되어 보이긴 하죠. 가장 정확한 거는 여기 길이를 재는 게 있어요. 라인 길이 측정이라고 해서 이거를 화면에 꽉 채워가지고 길이를 한번 싹 재보면은 5m 딱 맞게, 제가 이걸 정확히 맞출 수가 없어서 그런데 5m가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지도 단위로 바꾸게 되면은 아무리 줌인이나 아웃을 해도 심볼 자체의 크기가 내가 보는 크기가 아니라 심볼 자체의 크기가 고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줌인을 하면 커 보이고 줌아웃을 하면 작아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라인 같은 경우도 지금 선택되어 있는 그 라인 옵션이 가는 선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축적 옵션에서도 가장 가는 라인을 보여주는 건데 이거는 확대를 해도 축소를 해도 라인은 계속 얇게 있죠. 근데 이걸 너무 줌아웃을 해버리면은 이 심볼 자체는 엄청 작아지는데 라인은 어떻게든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히려 노랗게 보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라인도 마찬가지로 지도 단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0.5로 하고 마찬가지로 지도 단위로 해서 적용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조금 둥글게가 아니라 아까보다 조금 굵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대 축소를 해보면 아까랑은 다르게 노란색이 눈에 띄지 않죠. 왜냐면 라인의 크기도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란색 심볼과 마찬가지로 내가 줌 아웃을 하면은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이 몇 가지 옵션들을 보여드리자면 여기에 이제 이음새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걸 옆으로 좀 하고 이음새 스타일에서 이 베벨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딱 각지게 이렇게 딱 각져 있게 나오는 거고 이거를 내가 완만한 동그라미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걸 둥글게로 하면 됩니다. 둥글게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마이터로 하면은 이렇게 완전 뾰족하게 각이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제 선택을 해서 표현을 할 수 있는 거고요. 회전값은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오프셋은 이제 XY가, 얘가 원래 이제 여기에 있었잖아요. 근데 오프셋을 주게 되면은 그 길이만큼 이제 이동이 되게 됩니다. 여기도 밀리미터인 상태에서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1하고 1이라고 하면은 이제 조금씩 옮겨졌죠? 이거는 여기도 밀리미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적에서 오프셋이 적용된 거랑 이 축적에서 오프셋이 적용된 거랑 다릅니다. 지금 보면은 원래 이쪽에 있던 점이었는데 이걸 1 오프셋을 줘서 조금 옆으로 내려왔죠. 근데 이거는 여기에 다니는 오프셋에 다니는 밀리미터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되어 있을 때는 내 눈에 보이는 게 고정이 되는 거라고 했잖아요. 화면에 보이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축소를 하면은 얘가 좀 더 이 H 쪽으로 가까이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위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화면상에서의 길이로 고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 오프셋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뭐 몇 미터 이동한 걸 보여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도 단위로 해서 뭐 여긴 10, 여기는 5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프셋을 주면은 얘가 H 안에 들어왔네요. 이거를 아무리 확대 축소를 해도 변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각화를 할 때 이 길이나 크기나 여러 가지 값들을 숫자로 설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위가 밀리미터로 돼 있다면은 화면상에서 보이는 크기가 항상 고정이 되는 것이고 지도 단위로 돼 있다면 그 심볼의 크기가 고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내가 어떤 시각화를 할 거냐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대부분 지도 단위 시각화를 써요. 왜냐면 밀리미터로 하게 되면은 이게 축척에 따라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이 심볼 크기랑 위치랑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가 없고 만약에 조금만 이걸 틀어지게 해도 내가 딱 보여주고 싶은 그 이미지보다 조금 틀어지게 됩니다. 근데 지도 단위로 하면은 이런 어떤 심볼의 크기, 선의 굵기, 만약에 오프셋을 준다면 그 위치까지 내가 정확하게 세세하게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히 제가 보기 위한 시각화가 아니라 뭐 어디 보고서에 쓰거나 아니면 연구 자료에 쓰거나 아니면 뭐 다른 누군가와 이제 같이 보면서 뭔가 얘기를 나눌 때 그럴 때는 꼭 지도 단위를 써서 시각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단순 마커, 단일 심볼에서 단순 마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는 이거를 조금, 영상은 여기에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엔 이 속성 값들을 사용해서 이 단일 심볼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